대사 겸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업고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려가지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사범석 희곡학회가 발전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목포 연극인들과 전남 연극인들과 조인을 해서 대구가 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인을 해서 학회 희곡 연구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연극제 왜냐하면 차범석 연극가 이 많은 작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목포 연극협회하고 전남 연극협회가 우리 강대 회장이 지금 뮤지션에 오늘 뭐 감사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조사받느라고 좀 늦어요. 같이 이렇게 윈윈해가지고 연구발표도 하고 작품도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제가 추진하고 이제 자리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같이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 연구 발표하고 작품을 같이 동시에 올리면서 하면은 훨씬 더 행사가 의미롭지 않겠는가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아직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기로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일영 그 이사장님 인사말은 격려사는요. 가름하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시고 대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오셨고요.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일 모레는 내려오십니다. 차범석 도서관 그 오픈하시는 데는 내려오시고요. 윤영 교수님도 꼭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지금 몸이 상당히 좀 불편하셔요. 그래서 못 오신 거니까 인사말에 가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작품을 쓰셨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역사극 쪽에 많이 창작을 하셨는데 역사극은 대부분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진주 연극협회 그 지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에서 받았던 희곡이고 분명하게 작가가 쓰고자 했던 목표가 어떤 그 위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했지만 진주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작품들하고 달리 뭐 김시민 장군의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김시민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이 자료를 그래서 이걸 진짜 공연을 했을까 뭐 어쨌을까 했는데 아직은 제가 공연 자료는 아직 못 찾았던 상황이고요. 대본으로는 지금 남아 있어서 다행히 목포문학관에 이 대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록에서도 진주성이라는 이름이 북극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 기본 자료 안에서 누락이 돼 있었던 자료라서 오늘 여기서 이제 생태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차범석의 희곡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불모지와 함께 산불을 다뤘습니다. 저는 차범석 선생님의 희곡을 보면서 제가 이제 55페이지에 간략하게 약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차범석의 희곡을 연구하고 또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더 선배들은 차범석이 사실주의 적자다. 또 삼프는 뭐 사실주의 최고봉이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극예술사에서 이제 주류의 평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삼프에 대해서는 논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글을 써봤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실주의라는 관점이 아무래도 이제 서사이어티와 이제 희곡 사이의 관계들을 1대1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우세해요. 가난이라든지, 몰락이라든지, 사회 변동이라든지.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차범석의 희곡 중에 뭐 전문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그 사회적 맥락에 닿지 않는 경우에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뭐 불모지라든지 이런 작품들. 차범석의 나는 불성으로 간다는 1929년에 발생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소재 삼은 희곡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노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손주들에게 들려주면서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이 잊혀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74세 때였던 1997년에 사범석이 모교인 광주 서중일고 동문회의 청탁을 받아 창작했습니다. 광주 서중일고 동문회는 모교 선배들이 일으킨 광주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연극을 제작하려고 동무인 차범석에게 작품 창작을 의뢰하고 연출 섭외까지 이임한 것입니다. 차범석은 역시 광주일고 출신으로 평소에 아껴왔던 젊은 후배인 강남진에게 연출을 맡겼습니다. 강남진은 1980, 90년대에 광주에서 극단 대표를 역임하면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배우와 연출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전천후 연극인이었습니다. 불성을 연출할 당시에는 광주 연극계를 떠나 전북에 소재한 백제예술대에서 연극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진의 회고에 따르면 차범석은 공연 일정이 촉박한 탓에 희곡 창작 중에 연극 연습을 하게 하고 쪽대본을 우편으로 여러 차례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들은 미완성된 쪽대본으로 연기 연습을 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정작 쪽대본의 내용 때문에 연습에 몰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강한진 씨였고, 학생 독립운동을 소재 삼았으면서도 역사성보다는 드라마성, 30번 각주를 보면요, 연출인 강남진이 말한 드라마성은 역사극인데도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는 등 가정극적 화소가 서사의 한 축을 이룬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출이 작가 허락도 받지 않고 쪽대본을 수정하며 연습하다가 공연에 이르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차범석이 집필한 희곡과 실제 공연된 연극 대본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사담이지만은 강한진 교수는 그 이후에 이제 차범석 선생한테 이실직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혼을 많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88올림픽 막 그 연출을 이 아주 새파란 젊은이 강남진 그 일부 후배한테 맡길 정도로 아주 그 이제 아꼈던 후배였는데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줬더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받고 아니 작품 다른 내용이었다 하더라고요. 강남진 씨 자체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 뭐 어쩔 수 없었다. 연극을 위해서 또 광주인구 후배들을 위해서 좀 연극적으로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본격적으로 산불에서 여성의 지위. 산불에서는 크게 보면 여성들이 많은 세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세대에서부터 바로 태어났던 그 사월이의 딸, 자식과 또 뭐 양씨나 최 씨처럼 나이가 많은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나오는데 여성은 크게 이 차범 선생님의 산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인 여성상의 운명을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양씨나 최 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91페이지에 잠깐 제가 하나 대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미친년 마음대로 해. 힘을 뱉는다. 그래 자식 새끼 있는 년이 새 서방을 얻어? 응? 그게 무슨 환양년 짓이라던? 이라고 하거든요. 딸을 환양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수적으로 내가 환양년이면 어때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난 한번 한다면 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라 마음대로 부산이고 갑산이고 가서 갈보가 되든 식보가 되든 마음대로 해. 자기 딸에게 이런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를 한다라는 그 말에 그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인물인 그런 딸에게도 갈보나 환양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정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이렇게 순응형이 있다라면 운명 개척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월이나 이런 사월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물로 많이 보여지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거기에는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여성형으로 사월이가 많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우리 오늘 그 김남석 교수님 부산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저기 유춘동 교수님 강원대학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전서인 교수님은 또 서울에서 오시고 고향이시죠?
고향에서 오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진짜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기 앉아서도 전국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택시 타도 5,000원이면 오는 이런 데에서 전국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발품 팔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접 발품 팔아서 직접 저희들 지도해 주시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죠. 지금 오늘 여기서 별다른 무슨 질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없으시죠? 이것을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 뒤에 계세요. 저기 우리 최강민 교수님이나 이동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조금 이따 총회가 끝나고 별도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종합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교수님께서 수석 부회장을 전성희 교수님, 그 다음에 총무이사를 우리 최장민 교수님, 그 다음에 섭외이사를 우리 김영학 교수님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회원님들, 여기 참석하신 회원님들이 회원님입니다. 당연히. 이사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기에 전성희 교수님이 이제 수석 부회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이사는 우리 최장민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섭외이사는 우리 김영학 교수님이 해주셔서 제가 섭도하겠습니다. 뒤에서 막 저기 할 테니까 열심히 좀 띄워주시면, 경인 지역은 우리 전성희 교수님이 연구 발표자들 좀 저기 해주시고, 우리 강주 저 전남 지역은 우리 저 최상민 김영학 교수님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성희 교수님도 협조 좀 해주시고, 그냥 김우진 학회와 연관된 또 교수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학회, 심화학회는 저기가 됐습니다만 드라마학회 쪽에 회원님들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1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